역사가 흐르는 강 한강. 강응천은 문사철 대표이며 우리의 역사를 세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을 쓰고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만주에서 만난 우리 역사, 대마도에서 만난 우리 역사, 세계사 일주 등이 있다. 만든 책으로는 한국생활사박물관 12권, 민음한국사 5권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한강이란 렌즈로 한반도 역사를 바라본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남겨진 유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사라는 거대함의 부담이 덜하다. 한강이 주는 친숙함 그리고 한강으로 좁혀진 범위 때문일 것이다. 산책로가 잘 조성된 한강변.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한다. 창과 활로 무장한 신석기인들. 전쟁을 벌이는 백제와 고구려 군사들. 얼음을 캐어 서빙고 얼음창고로 향하는 조선인들,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선유봉을 깎아낸 일본인들. 책의 앞부분은 그림을 중심으로, 뒷부분은 글 중심으로 역사와 유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역사를 접하는 방식이 돋보인다. 내용. 기원전 3000년 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낚싯바늘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습니다. 농사도 지으며 흙으로 그릇을 빚어 먹을거리를 저장합니다. 한강은 암사동 마을을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3000년 전쯤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사람들은 먹고 남은 식량을 쌓아둘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많은 식량을 가지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도 생겨났어요. 서기 475년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바야흐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겨루는 삼국시대가 되었어요. 처음에 한강은 백제의 터전이었는데 고구려가 빼앗았어요. 마차산에는 성이 있는데 이곳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왕을 잡아 목을 쳤답니다.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 왕을 죽인 데에 대한 복수였어요. 사람들은 한강을 차지하면 한반도의 위쪽과 아래쪽을 다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게다가 한강 주변은 기름진 들판이 많아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도 안성맞춤이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한강을 아리수라고 불렀어요. 신라는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한강에서 몰아냈답니다. 그런 다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옛 고구려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나더니 한강과 남쪽 땅도 차지하려고 했어요. 신라 사람들은 당나라와 싸웠고 마침내 한강변에서 벌어진 전투를 통해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냈어요. 서기 1150년, 이제는 한반도가 하나 된 고려시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고려였죠. 한강은 수도 기경과 남쪽 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가 되었어요. 기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파주를 거쳐 서울로 내려와 다시 전라도와 경상도로 간답니다. 조선시대 한강은 나라의 으뜸강이 되었답니다. 한양은 한강변의 양지 바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복판을 흐르던 청계천이 수도 주민을 위한 하수도 노릇을 했고 바깥쪽을 도는 한강은 교통로이자 교육로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의 한강은 치욕의 현장이 되기도 했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신립 장군은 충주 부근 남한강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지만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조선군은 7년 만에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1636년 여진족이 쳐들어온 병자호란 한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인조 임금은 그만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항복하고 말았죠. 그 장소가 바로 한강변의 삼전도라는 곳이에요. 18세기 영조와 정조가 이끈 태평성대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중심지가 바로 한강이었답니다. 민간 상인들은 세금으로 낼 쌀뿐 아니라 땔감, 소금 등 생활 필수품도 날라다 시장에서 팔았어요. 조선 후기에는 국가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상업을 발전시켰고 마포나루는 그 중심이 되었어요. 서기 1866년 전에 보지 못하던 이상한 배가 나타났답니다. 프랑스 해군이 서해에서 서울로 가는 백기를 살펴보려고 보낸 군함이었어요. 이 무렵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중국과 조선 등 아시아의 나라들을 넘보고 있었어요. 1897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정부는 근대화를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대화의 바람은 한강에도 불었어요. 1900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과 연결되는 한강철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기 1910년 끝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일본군 비행기가 고요했던 한강을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로 뒤흔듭니다. 아름답던 선유봉이 깎여나가 나지막하게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강은 서글프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겪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답니다. 서기 1988년 겨울 한강변에 정체 모를 삼봉우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난지도의 넓은 들판에 우뚝 솟은 봉우리는 바로 쓰레기가 쌓여 만들어진 인공산이랍니다. 한강은 더 이상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는 주된 교통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젖줄이며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위락의 공간입니다. 서해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어주는 교통로의 역할도 맡을 것입니다. 한강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인간의 친구랍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정확히 읽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려는 교통망을 건설하여 나라 곳곳을 이었습니다. 이때 한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선유봉이 깎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두물머리는 두 갈래로 흐르던 강물이 하나로 합쳐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두 강물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두 강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온 것일까요? 조선시대의 한강이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차산성에 있는 고구려 병사라면 무슨 생각을 하며 한강을 바라볼까요?